네, 지난 시간에는 죄를 지은 성진이 인간 세상에 들어가서 벌을 받는, 환생하는 벌을 받는 이제 그 장면이었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부경을 다 누립니다. 그리고 나서 느끼는 허무한 감정이 첫 번째 깨달음일 거다라는 이야기까지가 지난 시간 내용이었죠.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어찌 인생이 덧없이 아니한가? 자, 인간은요, 언젠가 올 마지막 순간, 즉 죽음이라는 것 앞에 내가 갖고 있는 알고 있는 것들이 모두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한자로는 무상하다는 것은 항상 있다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깨닫고요. 허무함에 빠지기 쉬워요. 자, 그런 허무함을 달래줄 여러 가지 중에서 그렇죠. 종교가 있습니다. 자, 당시 유행했던 종교 보면 유교, 선교, 불교 뭐 이렇게 있는데요. 자, 유교를 뜻하는 거죠. 그쵸? 자, 도교라고도 불리우는 신선이 되는 그런 도를 말하는 거고요. 자, 불교, 자, 이 세 가지가 삼교가 가장 유명한데, 자, 유교는 생전의 사업과 죽기 전에 잘 사는 방법과 죽은 다음에 이름을 전하는 뿐이요. 이름을 전하는 것밖에 없지 사후세계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허무함을 달래주기 좀 아쉬운 것 같다라는 판단이고요. 자, 신선, 도교의 통달해서 신선이 되는 것은요. 옛날부터 진시황, 한나라의 무제, 현종 이런 아주 뛰어난 권력을 갖고 있었던 내노라는 사람들도 되지 못한 거니까 드물다 하기가 힘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남은 거는 불도죠. 자, 내가 벼슬에서 물러난 뒤에 꿈속에서 어떤 꿈을 꾸냐면 지금 자, 포단, 우리 앞에서 봤던 그 단어죠. 포단 위에서 참선하고 있는 모습이 내 꿈속에 자꾸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일단 꿈속에서 수양을 하는 스님의 모습을 본다. 자,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이 양소유와 누구요? 그렇죠. 성진이 지금 같은 사람이구나, 연결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자, 더 중요한 두 번째 보시면, 자, 분명히 양소유는 꿈속의 인물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지만 꿈속의 인물인데 그 꿈속에서 꿈을 꿨는데 성진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쵸? 즉 지금 여기서는 꿈속에 지금 꿈을 현실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꿈과 현실을 상당히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게 우리의 두 번째 주제의식과 연달아 있다라는 내용 곧 이야기하겠습니다. 즉, 지금 꿈속에서 꿈꾸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꿈과 현실 상당히 구분이 좀 애매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내가 분명히 불교랑 인연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양소유의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장자방, 유방의 책사라고 불리는 장량을 뜻하죠. 자, 장량은요, 유방을 도와서 한나라를, 중국을 통일시킨 다음에 은퇴해서 적송자라는 아주 유명한 신선입니다. 자, 적송자를 따라서 산속에 들어갔대요. 자, 나도 그 사람처럼 집을 버리고 관직 버리고 벼슬 버리고 다 버리고 스승을 구해서 이런 신선 같은 나를 도와줄 그 스승을 구해서 남해를 건너 관세음보살이라는 보살을 찾고, 자, 중국에 있는 오대산을 말하는 거죠. 자, 오대산에 문수보살 찾아가서 예를 다해서 뭘 얻을 거냐면 불생불멸의 도,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그런 아주 오래 갈 수 있는 무상하지 않은 그런 도를 얻어서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 진세고락, 먼지 같은 세상의 그 고통스럽고 즐거운 이런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에서부터 초탈하고자 한다, 벗어나고자 한다 라고 이미 나는 결심을 세웠습니다. 내가 불교를 닦아서 인생의 어떤 참된 의미를 찾아야겠다, 내 허무한 마음을 달래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했는데, 자, 그대들 팔선녀를 뜻하죠. 평생 같이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이제 이거 다 버리고 가려니까 슬픈 마음이 생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모든 낭자들, 그 8명의 그 배우자들은요, 다 전생에 근본이 있는 사람이래요. 전생에 뭐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도 닦던 손녀들이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속의 인연이 닿을 때다. 이제 이야기가 끝날 때가 됐다는 거죠. 그쵸? 누릴 걸 다 누렸으니까, 더 이상 누릴 게 없으니까, 이제, 세속에 있는 인연이 다 끝날 때가 되어서, 자, 감동해서 말합니다. 자, 이렇게 부귀한 가운데 이렇게 깨끗한 마음 가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장자방보다 훨씬 낫다, 우리 서방님이. 자, 우리 자매팔인. 자, 여기서 자매라는 거는 지금 8명의 부인들이 서로 엄청 친하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매로 묘사가 되고 있으면 표현되고 있죠, 본인들이. 마땅히 깊은 규 중에서 이 집에서 우리 서방님이 도 닦는 동안 우리는 이 집에서 분향 예불하여 같이 도를 한번 닦으면서 우리 상공 우리 소유를 말하는 거죠. 양소유를. 상공께서 이번에 가시면 반드시 밝은 스승과 어진 벗을 만나 큰 도를 얻을 테니까 다 깨달으신 다음에 오셔서 저희들도 구원을 해주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전송을 하려고 하고 있죠. 자, 우리 9명 뜻이 똑같으니까 아주 쾌사라, 좋은 일이다. 자, 나는 이제 내일 떠나기로 했으니까 오늘은 뭐 한대요? 술 마시면서 놀아보자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 잔씩 술을 따라 드리면서 전송을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자, 이때 막대 던지는 소리가 납니다. 새로운 인물이 지금 등장을 하는 거죠. 자, 누가 올라오냐면 호승, 스님이, 늙은 스님이 올라옵니다. 자, 좌상, 그 좌석에 올라와서 상조에 앉아있는 승상에게 예를 하면서 말하기를, 사냐 사람, 비천한 아무것도 아닌, 그냥 들과 벌판에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이 대승상, 우리 소유를 말하는 거죠. 대승상을 보러 왔습니다 라고 예의 있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범상치가 않아요. 자, 태사가 2인인 줄 알고, 자, 우리 소유는 딱 보면 알죠. 되게 2인, 비범한 사람, 보통 사람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얘기하기를, 사부는 지금 여기서 되게 높여서 얘기한 거죠. 그쵸? 누구냐? 어디서 오셨습니까? 자, 평생 고인을 몰라보시니, 평생 고인, 평생 오래된 사람입니다. 오래된 사람, 죽은 사람이란 뜻이 아니죠. 그쵸? 오래 알고 지냈던 고인을 몰라보니까 귀한 사람들은 잘 있는다는 말이 맞네요. 자, 얼굴이 익숙해 보여서 깨달아서 우리 능파낭자를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부인 중에 첩 중에 한 명한테 물어보는 거죠. 내가 지난날 토번, 티베트를 정벌하러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정벌하러 가면서 꿈속에서 동정 용궁의 잔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스님이 법좌에 앉아서 강론하는 것을 보았는데, 당신이 그 노화상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맞는데, 지금 꿈속에서 잠깐 만난 건 맞는데 10년 동안 같이 살았던 건 기억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양소유가 아닌 성진을 말하는 거겠죠. 자, 양소유는 나는 15, 16세 이전에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16세 때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자, 관직에 나아가서 연나라 사신 가고 티벳 정벌하러 가고 바빴는데, 그래서 서울을 떠난 적이 없었는데 언제 이 늙은 스님 당신과 10년 동안 내가 살았겠냐? 라고 말하죠. 자, 상공이 아직 춘몽을 깨지 못하였도다. 이거는 봄의 달콤한 꿈이죠. 그쵸? 봄의 꿀은 아주 달콤한 꿀맛 같은 그 잠에서 지금 깨지 못했구나. 무슨 소린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 나의 그 꿈을 깨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렵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석장 들고 있는 지팡이를 들어서 돌 난간을 두드립니다. 자, 갑자기 구름이 일고요, 막 어질어질하고요. 자, 혼란스러운 이 와중에, 아니, 다른 방법으로 나를 인도해야지,
환술로 이런 요술 같은 걸로 나를 놀리냐라고 말을 끝내기도 전에 구름은 거치고요. 노승은 없어졌고요. 팔랑자 8명의 내 배우자들도 없어졌고요. 어쩔 줄 모르던 바에 살펴보니까 작은 암자와 포단 위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향로에 불 붙이면서 번뇌를 태우고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이미 다 타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달이 지고 있다. 지는 달이 비치고 있다라는 걸 통해서 이제 밤이 더 지나가고 낮이 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죠. 즉 시간이 아주 하룻밤의 시간이 거의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 표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천천히 내 몸을 보니까 108염주 있고요. 그 다음에 갓 깎은 머리털, 스님의 모습, 보면한 스님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님의 몸이지 아까 전에 꿈속에 있었던 대승상, 그런 8명의 부인을 갖고 있었던 그런 부경을 누리고 있는 대승상의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오랜 시간을 곰곰이 생각한 후에야 비로소 내가 성진이었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생각해요. 내가 처음에 스승한테 혼나고 풍도옥, 풍도지옥으로 떨어져서 인간 세상에 환생해서 양가, 그냥 평범한 집의 아들이 되었고 장원급제를 해서 벼슬에 나아가서 한리막사 벼슬도 했고요. 출장 입상, 장군으로 전투에 나가기도 하고 재상으로 그 벌에 들어가기도 하고 공명신퇴, 내 이름을 밝게 하고 공을 세우고 그 다음에 퇴직도 해서 두 공주와 6낭자 8명의 배우자와 더불어 즐기던 것, 그 신났던 것이 다 하룻밤 꿈밖에 안 됐구나. 이는 사부가 내 잘못을 알고 나한테 이런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꿈을 꾸게 했다. 그래서 이게 주제의식이죠. 남녀 종육이 하룻밤 꿈과 같이 다 허무한 그런 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거였구나. 내가 받은 벌이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룻밤의 꿈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 첫 번째의 주제의식이죠. 자, 이제 세수하고 꽃을 바로 정제해서 방장은 불교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당연히 육관대사에게 나아간 걸 겁니다. 자, 이미 다른 대사들은 다 모여 있었고요. 이제 다 알고 있었네요. 부귀영화를 다 겪어보니까 어떠하더냐 이렇게 한번 떠봅니다. 자, 이제 성진은 머리를 조아리고 울면서 얘기를 해요. 제자가 불초하여 내가 조심성이 없어서 생각을 그릇되게 하여서 죄를 지었는데 마땅히 인간 세상에 윤회하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다행히도 하룻밤의 꿈으로 나를 용서해 주셔서 벌을 받지 않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벌 받은 줄 알았는데 인간 세상에 떨어지는, 물론 그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8명의 여인들과 행복하게 살았던 것이 벌이라고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하긴 하지만 통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었는데 그 벌을 하룻밤 꿈으로 대신해 줬다 라고 하면서 고맙습니다. 이 은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두 번째 깨달음을 아직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혼납니다. 네가 흥 있어서 갔다가 흥 다해서 들어왔는데 뭐 내가 뭐 고마워할 게 뭐가 있겠냐? 뭐 네가 그냥 갔다 온 거지. 그걸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 자, 중요한 건 네가 방금 인간 세상에 윤회한 것을 꿈으로 대신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건 네가 벌을 안 받고 꿈 꿔서 다행이다, 실제 현실과 꿈을 다르다 라고 얘기한 건데 네가 정말로 아직도 꿈을 못 깼구나, 네가 아직도 깨달음이 부족하구나 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자, 무슨 소리냐면 옛말에 장자죠. 꿈에서 나비가 되었다가 다시 나비가 장자가 되었다 라고 하니까 내가
꿈에서 나비의 꿈을 꾼 건지 아니면 나비가 지금 졸면서 장자인 내가 된 그 꿈을 꾸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을 인용하면서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꿈이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자, 제자 성진은 아득해서 꿈과 진실을 구분하지 못하겠으니 사부는 설법을 베풀어 제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성진은 꿈이라는 것과 현실, 그리고 진실,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지 못하겠다. 이거 나는 꿈이랑 현실을 다르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참이 아니라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육관대사가 금강경, 금강반야 바라밀경, 반야심경, 자, 요걸 알려줄 테니까 한번 같이 한번 마음을 깨닫아 봐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성진이 받은 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요. 자, 인간 세상의 풍도지옥에 가서 환생을 해서 인간 세상의 부경에 헛된 것을 느끼는 것이 벌입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성진은 이렇게 벌을 받을 뻔 했는데 꿈을 꿔서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했죠. 즉, 벌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꿈을 꿔서 벌을 안 받은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뭐라고요? 의미가 없다고요. 꿈과 현실을 구분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성진은 벌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벌을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런 벌을 받은 꿈을 꿨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라고요? 차이가 없다고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런 모호성이 계속해서 주제 의식과 연관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혼란스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자, 새로운 인물 누가 등장을 했냐면 어제 왔던 위부인의 시녀 팔선녀가 사붓게 육관대사한테 옵니다. 자, 팔선녀가 대사 앞에 와서 합장, 손을 모아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말을 하는 거죠. 자, 세속 정욕, 세상의 정욕, 감정에 대해서 잊지 못하고 매달리고 있었는데 대사의 자비심에 입어 하룻밤 꿈, 그러니까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꿈속에서 만난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꿈에서 봐 이런 얘기 할 텐데 진짜로 꿈속에서 만난 거예요. 그 사람들도 꿈속에서 똑같은 걸 경험한 거죠. 성진과. 자, 그래서 나도 깨달음을 얻어서 불교에 지금 돌아왔으니까 불교에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자 우리 선녀들의 뜻이 예쁘지만 그래 마음은 좋지만 이렇게 쉬운 마음으로 이렇게 떨칠 수 있는 게 아니다. 인생에 대한 그런 진정한 의미는 불법은 깊고도 머니까 큰 역량, 아주 뛰어난 역량과 큰 발언, 아주 뛰어난 의욕이 없으면 그걸 이룰 수가 없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팔선녀가 알아듣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래서 얼굴에 친한 연지분 화장 지워버리고요. 자, 소매에서 금전도 칼을 꺼내서 머리카락을 깎아 버립니다. 자,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제자들의 이미 얼굴을 고쳤으니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아름다움, 욕구 이런 것들을 지금 잘라버렸으니 사부님이 알려주시는 것 어려운 거지만 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의지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자, 그래. 너네 팔인의 뜻이 그러니까 그제서야 받아들여 주고요. 자, 육관대사가 이제 경문을 강론하니까 읽어대니까 백호 빛이 세게 쏘이고 백호빛 그 눈썹 사이에 있는 흰 털을 말하고요. 하늘의 꽃이 비같이 내렸다. 아주 환상적인 그런 장면, 깨달음을 얻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자, 결국 이런 경문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성진은요, 육관대사가 돌을
득도한 데 이어서 뒤를 이어서 연화도량에서 설법을 하면서 대중들 내 깨달음을 또 전파했고요. 이후에 팔소녀와 함께 극락세계로 나중에 가서 행복하게 계속 잘 살았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전소설의 중요한 특징인데요. 자, 고전소설은요, 일단은 구성이 간단한 편이고요. 대부분 간단한 구성과 명확한 주제의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해피엔딩으로 아주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야지만 착하게 이렇게 성진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주제의식이 강해지기 때문에 결말에서 이런 고전소설의 특징을 행복하게 끝나는 그런 특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성진의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자, 어떤 깨달음으로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꿈속에서 내가 다 부귀공명을 누려보니까 어차피 죽음 앞에서는 평등하구나. 이 부귀공명 같은 것들 영원하지 않구나. 즉 헛되다, 허무하다 라는 것을 깨닫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꿈과 현실 이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고요, 불필요한 그런 일이구나. 꿈과 현실을 구분해서 꿈이라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 두 가지의 깨달음이 성진이 얻은 깨달음입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173쪽으로 넘어가셔가지고요, 학습활동 한번 같이 채워보도록 하죠. 자, 일단 환문구조에서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면 첫 번째, 꿈꾸기 전에 연화봉에 살고 있던 성진은요, 동정호에 있는 수정궁에 가서 용왕을 보고 돌아오면서 어딜 들려요? 그렇죠, 석교에서 팔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연화봉에 들어와서 번뇌에 빠지게 되죠. 자, 특이한 것은요, 우리가 수업 때 얘기를 했지만 당나라 형산의 연화봉이 이 공간의 배경인데, 당나라의 형산은 있습니다. 장가계가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산인데요. 거기에 있는 연화봉이라는 것은 선녀가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도수를 용왕도 살고 있고, 그런 아주 환상적인 그런 세계 이다라는 것을 현실적이지 않고 사실적이지 않고 상당히 환상에 가까운 그런 세계가 현실 세계로 묘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반대로 꿈속에서는요, 물론 저승에 가서 죽지만 죽고 나서 중국의 수주라는 지역으로 하남 지역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티벳도 가고요,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조금 더 사실적인 그런 지명들이 등장을 하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런 공간이 꿈속의 공간이 됩니다. 오히려 훨씬 더 현실보다 훨씬 더 현실 같은 그런 꿈이 되는 거죠. 생생한 꿈이 됩니다. 자, 꿈을 깨고 나서는요, 다시 연화봉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중요한 것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현실 세계는 불교의 어떤 환상적인 그런 공간이 됩니다. 도사가 있고요, 그쵸? 선녀가 있고요, 용왕이 있고요. 자, 반면에 꿈속에 있는 이 세계는요, 원래 현실보다 무의식에 가까운 세계여야 되지만, 당나라에서 티벳도 나오고요, 결혼도 하고요, 어머니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훨씬 더 현실적인 그런 공간이 됩니다. 즉,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꿈의 공간과 현실처럼 묘사된 꿈의 공간과 환상적으로 묘사된 현실의 공간,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뭐예요? 상당히 모호하다라는 그런 것을 뒷받침해주는, 형상화해주는 그런 장치들이 될 겁니다. 자, 그 밑에 있는 학습활동 보면요, 결국에 주제의식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의식 볼게요. 자, 인생무상. 인생은 항상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뀌는 것이죠. 그냥 하루에 봄에 꿈과 같이 달콤한 그런 거밖에 되지 않아요. 잠깐 잠잤다가 일어나는 그런 순간적인 거밖에 되지 않는다.
열흘 동안 피는 꽃이 없듯이 인생도 영원 살 수 있는 사람도 없다. 뭐 이런 인생의 허무함이 주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불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지만 집착 이런 것에 집착하지 마라 라는 그런 이야기가 첫 번째 주제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일단 첫 번째 꿈꾸기 전에는요, 불교의 도를 닦고 있던 성진의 입장에서는요, 남자로 태어나서 한번 대장부처럼 살아봐야 되는데 우리 불교는 적막하다라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꿈꿔서 대장부 일 다 해보죠. 자, 대장부 일 다 해봤는데 어때요? 다 해봤는데 너무 100년이 하루 같다, 너무 빨리 인생이 지나간다, 인생이 허무하다, 덧없다 라는 우리 그 대장부의 삶을 살아봤던 유교에서 입신양면을 한 양소유는 이런 것들이 아쉽다라고 해요. 결국에 성진도 그렇고 양소유도 그렇고 부족한 게 있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부족한 거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거에 집착하지 말고요. 항상 우리가 부족한 것만 쫓다 보면 행복할 수가 없으니까 부족한 거에 집착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것이 이 소설의 첫 번째 주제의식이죠. 자, 일단 왜 가에서 나로 입장이 바뀌었냐? 지금 성진은요, 이렇게 입신양면 하는 것이 안 해본 거기 때문에, 결핍이 된 거기 때문에 해보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쵸? 실제로 그걸 해보니까, 이것도, 부경을 누리는 것도 또 다른 결핍이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주제의식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어려운 두 번째 주제의식은요. 자, 어이구, 이거 벌 받아야 되는데 꿈꿔서 다행이다. 아니라고 했죠. 그쵸? 왜 꿈과 현실을 구분하려고 하냐? 장주지몽, 호접지몽. 장자가 꿈을 꿔서 나비의 꿈을 꾼 거냐? 나비가 꿈속에서 장자의 꿈을 꾼 거냐? 이거 구분할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쵸? 알 수 없다고 그랬죠. 그쵸? 꿈과 현실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일치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깨달음도 중요한 깨달음이 됩니다. 자, 175쪽에 보시면 환몽구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들이 있고요. 관련된 배경 지식 같은 것도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궁금한 게 생기면 다음에 등교하실 때 선생님들한테 꼭 질문하시면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